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자기네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빨리 신탁 등기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신탁회사의 말처럼 신탁회사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탁회사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탁 원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회사 직원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거나 반박을 하지 않고 빨리 신탁 원부에 대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를 해주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영상은요, 신탁 원부가 누락된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이 자기가 신탁 원부를 직접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상해서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한번 검토를 하고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 원부야 맨날 보는 거니까 익숙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탁 원부 내용이 부동산 신탁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나 포맷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신탁 원부 내용을 보는 거는 다른 일반인 또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보내준 신탁 원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신탁 원부 내용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앞에 등기부를 보니까 2016년도에 신탁 등기가 돼서 지금까지 무려 10년간 신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신탁 원부를 보니까 이 도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의뢰인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 신탁 원부 다 보내주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맞대요.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 발급받았는데 이렇게 발급해 주던가요? 맞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신탁 전문 변호사인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한테 아무래도 이거 신탁 원부가 이상하다. 내가 직접 신탁 원부를 다시 발급받아 볼 테니까 그리고 나서 대면 상담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가지고요, 신탁 원부를 발급했는데 제 의뢰인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탁 원부를 발급해준 등기 공무원한테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전부래요. 심지어는 그 등기 공무원이 모니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여기 등록된 대로 발급해주는 거다 라고 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신탁 원부가 그게 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신탁 원부를 발급받고 나서 의뢰인분하고 직접 대면 상담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신탁 등기라는 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 등기관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신탁 등기를 할 때 좀 오류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 원부에 신탁 계약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신탁 계약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신탁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신탁 계약서를 통으로 올릴 때 신탁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라든지 다른 신탁에 신탁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신탁 등기가 자주 일어나고 등기관님들도 신탁 등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제 의뢰인이 저에게 검토를 요구한 신탁 원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신탁 원부 내용이 도표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신탁 계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도표에 적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약 내용이 상호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표에다가 신탁계약의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신탁계약서를 통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신탁 원부는 요약이 된 것도 아니고 마치 신탁계약서를 별첨, 후면에 첨부한 것처럼 기입하고 있지만 신탁계약서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이 안 됐거나 신탁계약서 내용이 통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의뢰인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사실 위탁자의 채권자인데 위탁자의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가지는 채권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신탁수익금 교부 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해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신탁 원부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이 하나 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게요,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넣는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다 받아주거나 신탁회사가 이러한 민원을 수용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신탁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님이 신탁등기를 잘못하고 또 법무사님이 신탁등기를 잘못한 것을 등기관이 걸러주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신탁회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등기가 완료되면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제대로 신탁이 공시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니까요, 바로 다음날 신탁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때 당시 신탁등기를 한 법무사와 이러한 신탁등기를 받아준 등기관이 잘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자기네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빨리 신탁등기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신탁회사의 말처럼 신탁회사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탁회사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회사 직원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거나 반박을 하지 않고 빨리 신탁원부에 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해주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요, 금융감독원 민원이 들어간 지 3일 만에 신탁원부에 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완료했고요. 저희는 그 변경된 또는 경정된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저의 의뢰인이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 채권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신탁 수익금에 대한 교부 청구권의 압류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점을 알면 좋겠어요. 신탁원부 등기가 누락된 것은요, 법무사가 잘못했던 등기관이 잘못했던 최종적인 책임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무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무사가 잘못한 것은 그 등기를 위임한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위임계약에 따라 서로 상호간에 내부적인 구상관계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갖고 난 잘못 없어요, 법무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원부에 대한 공시 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기관은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된 대로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원부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했는데 변경등기의 경우에는요, 등기를 변경한 날 이후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정등기는요, 경정등기를 한 날이 아니고 애초에 신탁등기를 한 날로 소급해서 그 경정의 효력이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변경등기는 소급표가 없고 경정등기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등기에 소급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소급표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그 소급표를 이유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원부를 확인한 사람들은 이것이 추후 경정등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정등기의 소급표는 이 경정등기가 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경정등기의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차이점을 숙지하시고요, 경정등기에 소급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점을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탁원부 등기가 누락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면 즉각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